기초통계학 18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회귀분석에 관한 이론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귀분석이라는 것은 여러 변수들 사이의 상호관계를 우리가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통계적 분석 기법을 우리가 회귀분석이라 하는데, 이 회귀분석을 통해서 변수들 사이의 상호관계뿐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추정이라든지 예측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회귀냐? 리그레션. 회귀라는 것은 역사적 일종의 하나의 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러한 분석 방법을 처음 사용했던 사람이 1800년대 영국의 프랜시스 갈톤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갈톤이 아버지 키와 자식 키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유전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단을 모아놓고 거기를 절반을 나눠서 키 큰 아버지들, 그 다음 키 작은 아버지 그룹을 모아서 키 큰 아버지들의 자식들의 평균 키, 키 작은 아버지들의 자식들의 평균 키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더니 물론 당연히 키 큰 아버지 자식들의 평균 키가 키 작은 아버지들의 평균 키보다는 컸지만은 그 아버지들의 평균 키보다는 키 큰 아버지 그룹에 속하는 자식들의 키는 평균 키가 작았고, 오히려 키 작은 아버지들의 자식들의 평균 키는 그 아버지들의 평균 키보다는 컸습니다. 그 이야기는 인류 전체로 봐가지고서는 어떤 평균 키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회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되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회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분석했던 역사적 배경 속에서 회귀라는 용어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피어슨이라는 사람은 천여 군데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의 키를 조사를 해서 이러한 관계식을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회귀분석 유형에는 여러 가지 회귀분석이 있습니다. 독립변수가 하나인 경우에는 단순 회귀분석, 2개 이상은 다중 회귀분석, 그 다음 회귀 모형의 파라메타들의 선형 관계면은 선행 회귀분석, 비선행 관계면은 비선행 회귀분석, 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하고, 종속 변수, 다시 말해서 Y 변수가 맹목척도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위계 구조를 가진 데이터 분석은 위계 선행 모형, 또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를 같이 융합해서 써서 내는 그런 경우에는 패널 모형이라고도 하고, 또 공간 데이터가 지닌 어떤 공간적 종속성이라든지 인접성이라든지 이질성, 이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공간 계량 모형, 또 이론과 가설상의 인과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구조방정식 모형, 뭐 이런 여러 가지 유행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단순 회귀 분석을 중심으로 해서 이론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이런 관측지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만 이 점들이, 관측지들의 점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찍힌다. 자, 이러한 산포도를 가질 경우에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바로 양의 선행관계가 있고,
함수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 산푸드가 이런 형태일 경우는 뭡니까? 음의 선행관계를 가지겠죠.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집니다. 이것은 상관관계가 뭐 거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직선은 아니고 어떤 최정관계, exponential function 형태를 취합니다. 따라서 양의 최정관계에서 이러한 exponential 함수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모집단의 어떤 회기선을 우리가 참 회기선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표본을 추출해서 도출한 회기선을 우리가 추정 회기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모집단 전체의 어떤 참 회기선은 이 빨간색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mu yx equal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라고 표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자, 여기 먼저 변수 설명부터 좀 먼저 드리죠. x가 독립 확률 변수, 그것의 실제 값은 xi라고 하겠습니다. 대문자 y는 종속 확률 변수, 그것의 실제 값은 yi라 하겠습니다. 그러면 y 바 x는 어떤 x라는 값이 정해졌습니다. 주어졌을 때 y 값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을 때, 이 대문자는 확률 변수죠. 확률 변수는 여러 가지 값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값이 이렇게 값이 주어졌을 때 그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y, 확률 변수 y,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mu yx는 스몰 x 값이 주어졌습니다. 그럴 때 어떤 나타나는 y, 확률 변수 y 값이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의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그 바로 평균을 mu y 바 x, x가 주어졌을 때 y 값은 여러 개로 나타날 수 있는데, 그 나타난 여러 가지 y 값의 평균이 mu y 바 x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베타 0와 베타 1은 모집단의 파라미터 값입니다. 그럼 여기서 베타 1은 기울기가 되겠고, 베타 0는 절편 값이 되겠죠. 자, mu yx equal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죠. 이런 빨간 선이 나온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들 어떤 표본을 한번 추출을 해가지고서 구해보니까 이런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관측값들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회기 분석을 해서, 회기 분석 실제 최소 자성법에 따라 회기 분석하는 방법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만은 이런 식이 나타났습니다. y hat equal b0 플러스 b1 x라는 것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러한 그것을 표본의 추정 회기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본을 한 번 했을 때 이런 식이 나타날 수 있지만은, 표본을 또 다르게 추출하면은 이 추정 회기식은 또 약간 다른 형태로 또 나타날 수가 있을 겁니다. 점들이 다르게 나타나니까. 여하튼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러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y hat는 어떤 추정된 값이라는 것으로 b0 플러스 b1 x, 이 y hat은 회기식에 추정된 종속 변수의 값이고, b0와 b1은 베타 0와 베타 1을 추정하기 위해서 추정된 값입니다. 따라서 b0와 b1을 흔히 회기 계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xi와 yi라는 어떤 점이 여기 있습니다.
모집단의 참회기선은 이거고 그 다음에 표본의 추정 회기선은 이겁니다. 자, 이것일 때 여러분들 실제 모집단하고 이 점 사이 XI라는 점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YI 점이 이겁니다. 모집단의 참회기선하고 이 점과의 직선거리 이것을 오차라고 그럽니다. 모집단이 참값이니까 참값과 이 값 사이의 이걸 대문자 입실론이라고 합니다. 대문자 입실론 I 이것을 우리가 오차라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차항이 되겠죠. 오차항. 그 다음에 모집단하고 이 점과의 거리가 이거였습니다. 그 다음에 표본의 추정 회기식하고 이 값과의 차이는 우리가 잔차라고 그렇게 합니다. 잔차. 그러면 오차항은 관측값 y에서 모집단 회기선까지의 수직거리니까 입실론 i는 yi 마이너스 뭐겠습니까? mu yxi가 되겠죠. 그 다음 ei, 잔차 ei는 관측값 yi와 추정값 y 해타 i의 차이. 자, 여기에서 yi에서 ei는yy에서 이것 y 해트 i를 뺀 게 바로 잔차입니다. 오차, 잔차 혼돈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yi를 xi라고 주어졌을 때 y 값을 yi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mu yxi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i가 1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x1이 되겠죠. x1이 주어졌을 때 이 점일 수도 있고 이 점일 수도 있고 이 점일 수도 있고 여러 점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표본에 따라서 x1에 대한 값이 여러 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럴 때 이것이 정규 분포를 하는 이러한 것이라고 조금 있다가 회귀 분석에 있어서 이 가정에 대한 오차항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여하튼 정규 분포를 한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x1에 의해서 y 값이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들의 평균을 우리가 이 점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 점은 뭐가 되겠습니까? mu y 바 x1. x1이 주어졌을 때 y 값, 이 값들의 평균 값이다. 그러면 이 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게 x1일 때는 이 점이고 x2일 때는 이 점이고 x3일 때는 이 점이다. 그러면은 이 점들을 쭉 연결한 것이 바로 mu y 바 x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y1은 mu y x1 플러스 ei, 이 대문자 ei는 e가 오차가 이 y 값에 따라서 오차가 여러 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대문자를 써서 확률 변수로 나타낸 겁니다. 오차가 확률 변수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이 아이를 실제 값을 대입을 시키면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입실론 i로 이걸로 바뀝니다. yi는 베타0 플러스 베타1 xi 입실론 i 어떤 단일 관측점이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회기식이 구해졌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회기식이 구해졌을 때는 y hat이라는 게 등장이 되죠. 추정 회기식이. 따라서 yi는 y hat i 플러스 ei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회기 모형 오차에 관한 가정입니다. 아까 yi는 베타0 플러스 베타1 xi 플러스 ei 이것도 확률 변수입니다. 자, 이 확률 변수인 오차항들 모집단의 회기선을 둘러싼 모든 오차항들의 평균은 0이다 라는 가정이 있고 오차항들은 정규 분포를 한다. 아까 정규 분포를 하죠. 정규성.
또 오차항들은 x의 각값에 대하여 같은 분산값이 항상 늘 같다. 등분산성. 오차항들은 서로 독립적이다. 독립성. 뭐 이러한 가정들을 전제로 해서 회귀 분석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오차항들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오차항들은 독립적인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 평균은 0이고 분산은 시그마 제곱 확률 변수들이다 라는 것을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회귀계수를 구하는 방식이 뭐냐? 그 회귀계수를 구하는 방식을 최소자성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최소자성법은 뭐냐면은 잔차, E가 잔차라 그랬죠. E가 잔차. 이 아이가 잔차는 그 추정 회귀식 위쪽에 있는 부분은 플러스를 끄고 밑에 있는 부분은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따라서 이걸 다 그냥 제곱을 하지 않고 그냥 합쳐버리면은 항상 늘 0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떤 그 분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잔차들의 제곱 면적을 곱합니다. 그러면은 밑에 있는 마이너스 값도 플러스 값이 되겠죠. 제곱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잔차들의 합을 자성을 합니다. 제곱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잔차들을 제곱을 해서 그 합을 구했다. 그러면 그것이 제곱된 잔차들이 합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일종의 오차들의 면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작게 하는 직선을 구하면 그것이 가장 적합한 직선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적합한 회귀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가장 최소화하는 바로 제곱된 잔차들의 합을 최소화하는 것을 구하면은 이런 형태의 식이 되고 이걸 미니멈 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분을 해야 되죠. 미분을 해가 0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방정식을 도출을 합니다. 이렇게 도출된 방정식을 우리가 정규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미지수는 B0하고 B1입니다. B0와 B1이 미지수입니다. 나머지는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값들입니다. N은 표본의 개수 또는 관적 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시그마 XI는 뭡니까? X 값들을 전부 아니까 그걸 다 합치면 됩니다. Y 값도 아니까 합친 값을 이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값도 알고 X 값들을 아니까 그 제곱한 값도 알 수 있고 X와 Y 값을 아니까 곱해서 합한 값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간단한 연립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미지수로 하는? B0와 B1을 모르는 미지수로 하는. 그러면 이러한 간단한 연립 방정식이 나오면 이 연립 방정식을 풉니다. 풀면은 B1, 이게 좀 잘못됐군요. BI가 B1인데 B1은 SXX분의 SSXY, 그 다음 B0는 Y바 마이너스 BX바, 이런 형태로 유도가 됩니다. 상관계수입니다. 상관계수는 우리가 R이라 부르는데 어떤 X 변수와 Y 변수 간에 서로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갖느냐 하는 것을 수치로 나타낸 값을 R이라 합니다. 양의 상관관계가 있을 때는 플러스로 표시를 하고 음의 상관관계가 있을 때는 마이너스로 표시합니다. 상관계수의 범위는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의 값을 갖습니다. 상관계수가 플러스 1이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완벽한 양의 관계를 가진다는 의미고,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면 완벽한 음의 관계, 상관계수가 0이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 무관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상관계수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꼭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관계수가 계수하고 아까 기울기 B1과의 관계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울기, 회기식에서의 기울기는 상관계수 곱하기 sx, x 즉 독립변수의 표준편차분의 종속변수의 표준편차, 이러한 서로의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울기는 상관계수와 같은 부호를 가집니다. 같은 방향. 양위관계면 이게 양위관계면 이것도 양위관계. 예, 그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결정계수입니다. 결정계수는 R의 제곱으로 표시를 합니다. 결정계수는 X와 Y 사이 상관관계를 이제 측정하는 과정에서 yi들이 가지는 총 변량 중에서 회기선에 의해 설명되는 변동의 비율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이 xi, yi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것과 이 y 평균 사이에는 이만큼 변동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구분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 yi에서 y바의 격차, 이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 부분은 이것과 이것은 이미 둘 사이에서 우리가 설명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윗부분 이거는 yi에서 i의 햇은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총 변동, 그러한 것들이 여러 개, 이 xi, yi 점들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그것들 전부 모아서 총 변동은 설명되지 않는 변동과 설명되는 변동으로 나눠집니다. 총 변동을 통상 SST 또는 TSS라고 하기도 하고, 설명되지 않는 변동을 SSE, 설명되는 변동을 SSR이라고 할 때, 총 변동 중에서 설명되는 변동의 크기,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을 분모로 하고 이것을 미분자로 하는 그 비율을 우리가 결정계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결정계수는 R스퀘어는 SST분의 SSR, 이걸 결정계수로 하는데, 결정계수는 제곱을 한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값은 없습니다. 항상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따라서 1에 가까울수록 어떤 표본들이 회기선 주위에 다다다닥 밀집해 있는 경우고, 또 추정된 회기식이 관측값들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에 가까울수록 그 적합도가 잘 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85번 문제입니다. 변수들 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수학적 모형을 세우고 선정된 변수의 실측 자료로부터 모델을 추정하는 통계 방법은, 이거 뭐 그동안 쭉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바로 이러한 기법을 우리가 회기 분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85번은 1번이 정답입니다. 86번입니다. 관측 자료를 이용하여 잔차 제곱의 합을 가장 작게 해주는 회기선을 구하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다음을 고르시오. 잔차 제곱의 합을 가장 적게 미니마이즈 한다. 그럼 뭡니까? 바로 그것이 최소 자성법이래요. 또는 최소 자성이라는 말은 제곱이란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한자 표현입니다. 최소 자성법, 다시 말씀드리면 최소 제곱법입니다. 따라서 86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이상으로 18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